네, 안녕하세요. 시황일주 19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추락천사라고 하는 정크본드들을 다뤄볼까 했는데 그보단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 하나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가 점점 가시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올해 이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데 지난주 BBC 기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7월 3일에 세계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이후로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영국도 이제 기록이 존재하는 이래 최고치이고 남극에서도 기록 갱신인데 심지어 7월이 역대 가장 따뜻한 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대라는 것은 무려 12만 년 전인 에미안 간빙기 이후를 의미한다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S&P 글로벌 본부에 있을 때 클라이밋 리스크 프로젝트라는 것을 리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것은 이제 전 세계의 그 뉴스 기사들을 분석해서 7가지 기후 위기, 가뭄, 홍수, 해일, 토네이도, 지진 등등이 보도되는 것을 추적하고 그 기사에 기록된 그 지리적 위치를 파악해서 기업들의 비즈니스 영역이랑 매핑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이제 미국 금융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5, 6년 전부터 이런 기후변화 관련 분석에 상당히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가 점점 가시적으로 주식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PG&E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틸리티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0년 된 기업이고 미국 서부의 그런 수백만 가구에 그런 천연가스와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2019년 초에 파산을 선언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대형 산불이 났을 때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그와 관련된 채무들이 엄청나게 발생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뭐 전기 장비 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였지만 학자들은 이제 기후 변화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점점 가뭄이 심해지면서 그런 대형 산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 여름은 그렇게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얼마 전부터 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중부 아메리카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요충지죠. 여기 요 위치인데 이제 양대양을 잇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 무역량의 6% 정도가 여기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운하가 아니면 여기 이 아래 남미 극단의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지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교역로인데 이 운하가 그냥 바다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다 해수면보다 26m 정도 최대 그 높이가 높거든요. 그래서 선박들이 이제 도크에 들어와서 물을 채운 후에 운하 중간에 있는 가툰 호수라는 곳을 거쳐서 반대편 도크로 들어가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도크를 사용하는 데는 엄청난 물이 쓰이는데 선박 하나당 무려 2억 리터의 물이 쓰이고요. 그 물은 이제 그 근처에 가툰 호수라는 곳에서 끌어다 쓰는데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고 7월에 심화될 것이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은 3월 21일부터 1개월간 근처 호수의 그런 물 저장량이 1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3월부터 4월 사이에.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벌써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사이즈를 5차례나 제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7월에는 그 같은 호수 레벨이 역사상 최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4월부터 운하 통과에 좀 제한을 뒀었어요. 그 무게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4, 5일 전에 또 이제 추가적인 제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여기에 베팅을 할 수 있는가? 이제 BDI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드라이가 붙는 이유는 어떤 철강이나 이런 원자재들 이런 해상 운송으로 주로 이제 교류하는 그런 상품들을 드라이 벌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 지수는 이제 런던의 발틱 거래소에서 물류 운송 비용에 대해서 계산되는 지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매일 국제 선박 브로커들이 여러 해상 운송 루트에 대해서 그 비용을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수치들을 취합해서 요 인덱스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전 세계 해상 운송 비용에 대한 지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DI는 그 예전에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까지 중국발 그 원자재 수요 상승이랑 선박 부족 이런 문제 등으로 역대급 고점을 찍은 후에 금융위기 지나서 94% 폭락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2021년 3월에
요때 이제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또 이제 BDRY라는 요 ETF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전에 BDI 지수를 직접적으로 추종하는 건 아니고 드라이 벌크 쉬핑 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상품들 관련한 ETF라서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에즈 운하 사태 당시에도 보시면은 이제 6달러 수준에서 39달러까지 6배 이상 폭등한 적이 있고요. 지금 뭐 지난 5년간 거의 최하단에 지수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 비용이 뭐 제로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하단은 어느 정도 형성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ETF들을 매수하실 때는 이제 조심할 점이, 선물을 이제 매수하는 ETF들은 전부 이제 선물이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지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만기되는 선물을 팔고 다음 만기 선물을 사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롤오버라고 하고, 롤오버 비용이 꽤나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DRY ETF도 이제 항상 ETF 사실 때, 특히 이게 뭐 주식 ETF가 아니라면은 뭘 들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선물들 들고 있죠. 티커 보시면은 뭐 U, Q, N 요런 이제 숫자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거래소에서 선물이나 옵션의 만기 그 월과 연도를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U는 이제 9월 달이기 때문에 U23이라고 하면 2023년 9월 만기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상품도 롤오버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참고로 롤오버가 항상 비용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고, 미래에 이제 해당 기초 자산에 대해서 공급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미래 만기 선물이 더 싸다. 그럼 롤오버를 하는 데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가까운 만기를 팔고 더 싼 미래 만기 선물을 사면은 그 차익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롤오버 관련해서도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선물 베이스 ETF를 매수하실 때 또 팁 하나를 드리자면은, 현재의 미국 단기국채 이자율이 이런 선물 ETF 매수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1억 원어치 현물을 사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어치 선물을 사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증거금만 거래소에 예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남겠죠? 그 남는 현금을 보통은 이제 유동성 좋은 단기 국채나 뭐 MLF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식으로 운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단기 국채 3개월물이 5.4%, 2년물이 5% 정도 되죠. 우리가 이제 지난 15년 동안 제로 금리에 가까운 이자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선물 매수하는 것이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플러스 효과죠. 근데 반대로 요새 이제 제로금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을 또 조심해야 되나? 돈 빌리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3배 레버리지 붙는 TQQQ, SQQQ 전부 다 프로스펙터스 그 ETF 설명서 읽어보시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 레버리지를 제공하느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몬트리올 뱅크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ETF들, 그런 거 프로스펙터스를 보시면은 전부 다 그 은행한테 대출을 합니다. 그 ETF가 은행한테 2배수를 대출해서 3배수 레버리지를 쓰고, 그 대출 이자가 보통 이제 Fed Funds Rate 연준 기준금리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막 5% 이럴 때는 여러분이 10% 이자를 내면서 3배 레버리지 ETF를 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어쨌든 1배수고 선물 ETF면은 오히려 이럴 때는 부수적으로 추가 수입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BDRY ETF라는 상품의 특성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운하 문제 베팅을 한다 해도 펀더멘털을 보긴 봐야겠죠. 그리고 BDI 지수의 펀더멘털은 운송 비용이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이제 수요는 경기 사이클, 그 중에서도 또 원자재 쪽이 중요하고, 공급은 선박들의 숫자일 건데, 이제 선박들의 숫자, 공급 쪽이 약간은 부족하긴 한데 뭐 단기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지금 수요면 쪽에서 이 지수 가격을 중단기적으로 드라이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ETF를 매수할 것인가, 그 결정과 관련해서 결국은 포트폴리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내 포트폴리오의 그런 다른 홀딩들 하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없이 소프트 랜딩 혹은 노 랜딩을 통해서 이제 연준이 뭐 인플레도 잡고 경기 침체 없이 경기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런 그 뷰를 가지시고 주식을 담는 분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그분들에게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리스크겠죠. 혹은 이런 이번 여름의 가뭄으로 인해서 운하의 문제가 터지고 공급 사이드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다시 뭐 생겨나고 이런 것도 다 리스크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그런 매수 포지션들에 대해서 헤지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포지션일 수 있다. 마침 손익비도 매우 좋다. 그냥 지금 최하단에 있고 뭐 제로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다음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뭐 6배씩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수를 제가 볼 때는 1년을 홀딩했을 때 최악의 리스크는 뭐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뭐 운하 문제는 터지지 않고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뭐 롤오버 비용도 지불하고 뭐 그렇게 하락하면은 맥스 20% 손실, 30% 손실이 아마 최대지 않을까 싶고 반면에 상방은 뭐 운하 문제, 가뭄 리스크 그리고서 뭐 선박 부족 뭐 이런 그 리스크들이 막 터지면은 500%, 600%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바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욕심일 것 같고 대략적으로 과거 추이 봐서 뭐 2, 300% 잡으면 손익비가 1대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2% 정도 편입하면 이제 내가 손실 볼 부분은 0.4에서 0.6% 손실, 이익 볼 부분은 4에서 6% 이익. 그 정도 되는 거니까 나름의 해지 관점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노랜딩 경기 확장 국면을 보고 주식을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의 관점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거의 정기예금을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골드랑 코스피 풋옵션 이렇게 두 가지 보고 있지만 전 이 매매가 독립적으로도 꽤 괜찮은 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뭐 소액 매수해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매매를 하면은 제 자금에서 최대 아무리 많이 넣어도 포트폴리오의 3%는 넘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부터 그냥 이렇게 기사 좀 본 거 말고 더 여기에 대해서 이 가설에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해볼 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손익비가 1대 10이다 막 이 6배 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 리스크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정상적인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이 매매가 손실로 이어질 확률은 수익으로 이어질 확률보다 10배 높아야 합니다. 손익비가 1대 10이라면.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시장 가격이 비효율적으로 잘못 어떻게 책정된 셈이겠죠. 그래서 투자 리서치라는 것은 정말로 시장 가격이 잘못 책정된 것인지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어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이 상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월가지 유튜브에서 지금 10분 보고 이거 알게 됐다.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상품의 미래 가격에 대한 최선의 예측은 현재 시장 가격입니다. 저는 단지 가설 아이디어 하나를 던진 것 뿐이고 지금부터 또 리서치를 진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디 유튜브에 있는 10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함부로 MTS를 켜서 본인의 피 같은 돈을 덜컥 넣어버리는 무책임한 매매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포트폴리오 2% 정도 편입해서 하는 수준의 지금 변동성을 가진 ETF인데 젊은 분들은 이런 걸로 이제 코인 같은 거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이거 여기 몰빵해가지고 막 몇 배 터지는 희망 회로를 막 돌리고 이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투자라는 것은 불확실성 하에 의사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과 학과를 고르는 것, 또 진로를 결정하는 것, 배우자를 고르는 것, 집을 사는 것, 하다못해 여러분이 쿠팡에서 스피커 하나를 살 때도 여기저기 막 구글 해보고 브랜드 비교해보고 또 후기도 읽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마트에서 사과 고를 때도 이리저리 뜯어보시는데 참 이상하죠. 주식을 살 땐 너무나 쉽게 엄청난 돈을 지인의 말이나 유튜버에게 10분 들은 사실만으로 덜컥 수천만 원을 투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행동만 하지 않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경제 기사나 그런 거를 스스로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경제적 자유, 참된 어떤 가치가 있는 자유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돈에 대한 무게를 조금 더 무겁게 느끼고 돈을 존중하는 자세로 다 함께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